제가 본격적인 어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마 10시쯤에 이 당선 인사를 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에 선거 캠프에 같이 합류를 해서 정말 밤낮 없이 함께 했던 김혜란 변호사, 지금 아마 캠프의 법률 담당을 맡고 있는데요. 김혜란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현지 상황과 어젯밤의 상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란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춘천당협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란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가셨잖아요. 예, 제가 한 6주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였는데 어제 캠프 분위기는 어땠나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전투표가 먼저 개봉이 된다 했을 때 좀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본투표가 새벽에 까지면서 이제 뒤집어졌는데 네네. 어떻게 미리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일단 사전투표가 이제 먼저 다 이제 개표가 된 이후에 본투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본투표가 된 다음에는 역전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사실 뒤집힐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엎치락뒤치락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정전후로 해서 캠프는 미리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참관인들이 그 동별 그 개표 상황을 막 알려왔기 때문에 네. 예, 본투표가 이제 몇 개 동이 본투표 개표가 된 다음에는 이제 한 100표 정도 앞서고 난 다음부터는 역전됐다.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거를 미리 알고는 있었죠. 네. 네네. 그런데 이게 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2%인가요? 굉장히 네, 높았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높은 투표율이 결국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캠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투표율이 높은 거 이게 유리할 거로 보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봤죠. 네.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이 양당제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 이외에 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평가였지만 네. 결국에는 민주당 측 지지층들도 굉장히 결집해서 네. 투표장에 나왔던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득표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네네. 10여 개의 여론조사에서 공히 차이가 오히려 점점 벌어지면서 네.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두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제 딱 개표 방송 초기에 출구조사가 딱 나올 때만 해도 네. 저는 그 정도 차이로 6, 7% 차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네. 저는. 근데 1% 차이로 오히려 이렇게 뒤처지는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저는 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네네. 이거 새벽까지 밤새야 되겠구나라는 것과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했지만 또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그 중도 유권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결집을 했고 또 박민식 후보가 이제 15% 조금 넘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보면 국민의힘 측 이 원래 박민식 후보 지지층도 상당히 좀 흡수를 한 걸로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박민식 후보 지지층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작게는 14%, 맞아요. 15점 몇 프로, 나왔죠? 16% 요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가 없었고 네, 하정우 후보 측 지지층이 마지막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차이를 줄인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보자면 저희 측은 어떤 마타도어나 네거티브를 안 했고 그렇죠. 이제 불안감을 느낀 이제 2위로 처진 민주당 측에서 굉장한 아예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폭행했다 그리고 네, 폭행도 그렇고 무슨 불법 선거사무소 위장 전입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예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던지고 보자라고 하면서 막 던지기 시작했고 그에 비해서 사실 저희는 어떤 그런 마타도어를 하지 않았죠. 그건 당연히 우리 후보의
당연히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음.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저희가 그 두 전직 대통령의 방문이 있지 아,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을 뭐 결집시키는 효과는 음흠. 저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예를 들면 우리 후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그 두 대통령의 방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죠. 보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을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예,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 선대위원장이신 서병수 시장님도 이거는 그런 효과가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박형준 시장이 사실은 좀 떨어진 게 저도 좀 그런 현상으로 보거든요. 네네. 네, 아마 박형준 시장은 그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 것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물을 보는 선거로 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정우 후보가 어쩌면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결집을 부를 수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본인들 보기에도 탐탁지 않았던 느낌? 약간 부족하고, 예, 못 믿었던 느낌이었는데, 이게 뭔가 진영 간 대결로. 딱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묘하게 나타나니까. 네네. 저 두 전직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아주 전형적인 텃밭의 경우에는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부산 북구 갑 정도의 격전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순기능보다는 우리 지지층 어차피 다 우리를 뽑는 사람들이 다 뽑는다고 해서 이기지 않는 어떤 격전지 여기서는 상대편의 결집 오히려 인물 때문에 못 뭉치고 있었던 결집을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이번에 보면 후보가 정말 모든 걸 갈아 넣었다 할 정도로 정말 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봉춤까지 추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한동훈 후보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이분이 정말 이게 모든 걸 던졌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한동훈 후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은 성공을 그러니까 많이 본인을 쏟아붓고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한 분이시잖아요. 네. 승승장구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뭐 사법시험도 굉장히 일찍 붙고 이른바 소년등과 하셨고 그런데 그 후보님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지만 당선되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진짜 다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뭐 이제 직접 대면할 때 저러다가 진짜 저 몸 상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초인적인 의지와 네, 뭐 또 집중력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한 문제에 딱 했을 때 집중하는 능력이 하여튼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거 하고 그동안 이제 한동훈 후보라 그러면 좀 이제 강남의 엘리트 좀 까칠하다 뭐 등등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저도 오랫동안 선거운동 이렇게 뭐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잘한다 할 정도로 특히 어린이들하고 소통도 꽤 잘했고 말이죠. 어르신들하고의 소통도 네,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발견할 기회가 없지 않았었던가. 그렇죠. 너무 사실은 장관, 당대표 이렇게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정제되고 어떤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진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송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하고의 대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유튜브 쇼츠 폭탄으로 인해서 엄청났어요. 거의 시시각각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럴 때 저 아이가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저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구나. 이거를 거의 뭐 다 보여줬죠. 맞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쇼츠를 하루에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900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정말 네. 그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찍자마자 거의
거의 다 그대로 올린 아, 실시간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신 거죠, 뭐 다들. 자, 그러면 이제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단 오늘 그 당선 인사를 쭉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한 후보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먼저 좀 올라오시고 하나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네.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음. 이따 오후에 기자회견이 아,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기자들 있습니까? 상대로 네. 예. 캠프에서 아마 기자들께 그 이번 당선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또 감사의 말씀들 이런 거 전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또 어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김 변호사님은 또 따님 지금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어디- 네, 역시 그냥 이제 역시 부모 마음은 네. 영원한 짝사랑인지 네. 저는 한 몇 주 전부터 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네. 딸이 되게 시크하게 엄마 나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막 아니 6주 동안 괜찮았으면 앞으로 1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진짜 네. 아, 진짜 6주 동안 거기서 정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정말 후보가 그렇게 뛰니까 또 참모들이 뭐 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는 뭐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네.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었지만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네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네. 같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그거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보면 막 이 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파이널 네. 유세 때 보면 그 제가 네. 김 변호사님 옆에서 이렇게 초추 보면 거기 또 네. 뭐 당선될 때 보면 굉장히 아마 많이 좀 기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참. 정말 열심히 네. 제가 2년 전에 총선 때 재선거 때 했던 것보다 그렇죠. 예. 정말 더 온 마음으로 네.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했고 또 사실은 그 승리하셨을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본인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이 아니고 이 선거의 의미는 우리 당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어이없는 패배를 계속 강요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 많은 우리 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보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퇴행해가는 우리 당의 네. 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고초를 겪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 승리로 인해서 이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풀어주고 어떤 앞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단초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렇게 승리할 이 힘든 싸움을 이겨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상당히 이제 흥미로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자, 네, 뭐 잘 몸 챙기시고 올라오셔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